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소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조정을 또 받고 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내리고 주가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 주식을 사고 어떨 때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봤냐면 주식 투자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배제를 하고 보다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이 일단 우리 점에서 매수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점에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타이밍을 갖다가 잘 포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되 손실을 보는 그런 투자를 갖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 점호 성공을 해서 일단 스노볼 효과를 누리고 계좌를 갖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거기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단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겠습니까? 바로 매수는 바닥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일단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했다면 손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는 이 바닥에서 일단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바닥. 이 바닥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정의하라 그러면은 참 애매합니다. 마치 경제학을 갖다가 전공한 사람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참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이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든 것은 사실상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답의 근사치를 갖다 구하는 것이죠. 바닥이라고 해서 완전한 바닥에 살 수 있는가? 못 삽니다. 완전한 바닥은 딱 한 점이니까 그 한 점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고점? 그 고점도 일단 딱 한 점입니다. 그 한 점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면은 신의 경제 이런 것이지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이라는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갖다 한번 되새겨보고 그 바닥 그 어떤 근사치를 갖다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자리를 갖다가 저는 바닥이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바닥이 1층인데 또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고 우리가 어디 이제 우리 강으로 갔다가 늪에 일단 갔는데 바닥을 디뎠는데 솔솔솔 빠지면서 일단시 그 밑에 일단 여러분들 매우 일단 깊은 수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바닥의 깊이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갖다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단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일단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닥이라고 우리는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이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바닥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바닥을 또 내려왔다 또 밀리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바닥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자리를 갖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일단 우리가 정리를 일단 한번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것이 만약 바닥이라면은 바닥에 들어오면 또 주가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의 기본적인 어떤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고 내리는 것이죠. 바닥에 들어오면 올라가는 것이고 천장에 들어오면 내리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을 갖다 우리가 잘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자리다. 이런 것을 새겨두고 그럼 그런 자리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매수는 바닥에서 하는 것인데 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보다 현실적인
바닥이라는 것에 일단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일단 매수를 갖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 매수하는 그 자리를 갖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기술적인 분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펀더멘탈적으로 바닥이다. 펀더멘탈적으로 일단 바닥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일단 예측 지표고 또 일단시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미리 움직이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펀더멘탈 가지고 바닥을 잡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도 바닥을 또 완벽하게 잡아낸다? 이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이러한 바닥을 갖다 우리가 잡으려면은 기술적 분석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바닥은 매수와 매도 간에 있다 힘의 세기에서 일단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매수의 힘이 센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매수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거기가 바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이제 올라갔다가 더 이상 매도세가 이제는 우리가 차익을 실현시키자 그런 존재들이 많아지면은 일단 매수가 힘이 약화되고 매도세가 많아지면은 그건 또 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바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본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 바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바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가 점차 증가하겠죠. 이 자리가 일단 바닥인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매수와 매도세의 교집합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매수와 매도가 충돌을 일어서 가지고 거래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적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팔자 물량도 적고 사자 물량도 적을 때 거래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자리가 바로 일단 거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도 바닥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이상 이제 팔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이 손실을 보고서 팔 수 없다. 사는 쪽도 이게 바닥인가? 긴감인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이제 정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단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균형이 성립하고 나서 매수가 힘의 우위를 갖다 확보하면서 이게 매수라면은 점차 매도세를 갖다 장악해 나가면서 거래를 늘려나간다면은 교집합이 많아질수록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교집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거래량은 이제 우리가 뭐 이후에 시간 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저는 이 주가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이 진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매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진동을 갖다 보이는 것이고 그 진동에서 주가라는 것은 파동을 갖다 이루는 것이다. 이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어트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서 파동 갖다가 일단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1 두 개를 더하면은 2가 되고 앞에 두 수를 더하면 3이 되고 두 수를 더하면 5가 되고 두 수를 더하면 8이 되고 13이 되고 2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은 2와 3과 5 이것을 갖다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쫙 펴보면은 가운데 세 손가락은 일단시 앞으로 나열합니다. 5개 중에서 나머지 바깥 손가락은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인체의 구조는 이렇게 5개로 일단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개는 같은 방이고 2개는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개는 일단 같은 방이고 2개는 다른 방이고 합쳐서 5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인체 구조도 이루어지고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이 조정 파동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조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 조정 파동이 끝날 때 그때가 바닥 아니겠어요, 그죠? 조정 파동이 끝날 때. 그 조정 파동이 끝날 때는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일단 조정 파동을 마무리했을 때는 바로 일단 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조정 파동을 거칠 때는 이제 A파, B파, 그 다음에 C파동으로 일단 구성이 된다. 세 파동으로 이렇게 구성해요. A파가 1파동이고, B가 2파동이고, C파동이 3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일단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요게 일단 1파동이고 2고 3이다. 이렇게 세 파동으로 구성되니까.
이렇게 구성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굳혀가지고 일단 돌아가는 이런 양상을 띠는 것인데 우리는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바닥이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C 파동의 끝에 거기서 일단 우리가 바닥이라는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매수를 갖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 파동의 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바닥을 갖다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하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점만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파동으로 구성된 것은 이러한 ABC 파동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의 파동으로서 일단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통해서 상한선이 하락 반전한 시점에서 바로 일단 여러분들 단기 바닥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죠? 그때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일단 이 두 개를 갖다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갖다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갖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닥을 잘 잡는 겁니다. 주가는 어차피 오르고 내릴 것이고 바닥만 잘 잡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일단 매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주식이 도망가요. 돈들은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이제 따라다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닥에다 길목을 지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많은 돈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가를 갖다가 부양해서 올려주는 그래서 나는 일단 자연스럽게 그냥 힘 안 들이고 수익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길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돈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후행을 하는 스토캐 지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은 사실상 후행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스토캐 지표가 일단 한번 돌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특히 스토캐 지표라는 것은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동평선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 있대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더 저점에 사고 더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 일단 상승 반전을 갖다가 하는 선행적 파악을 갖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내가 보는 지표가 여기서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표보다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을 갖다가 잘 먼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먼저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 지표가 만약에 일단 분봉상 있지 않습니까? 60분봉이라면은 우리는 30분이나 40분봉이나 50분봉을 보면은 60분봉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돌아가기 전에 미리 있지 않습니까? 60분이 조만간 돌아가겠구나. 이 시간대 일단 돌아갔고 이 시간대 돌아가고 다음에는 60분이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표로부터 보려면 이 하위 지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60분에 비해서 일단 50분이 하위 지표고 40분이 하위 지표고 30분이 하위 지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하위 지표 움직임의 변화가 점차 하나가 돌고 그 다음 단계가 돌고 그 다음 단계가 돌면은 그 다음 60분이 곧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일단 사주면은 다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일단 여러분들 좋은 지표를 갖다가 일단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읽어낼 줄 모르면은 또 효율성을 갖다가 기할 줄 모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일단 이런 지표가 주어졌을 때는 그만큼 능력을 갖다가 100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직접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정 파동에 대해서 일단 아까 우리가 조정 파동, 볼린저 밴드, 스토캐 지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일단 우리가 이 조정 파동의 예를 갖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사는 이제 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자리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을 쳤죠, 그죠? 스토캐 지표가 80% 이상이에요. 과일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캐 지표가 80% 이상에 치거나 주가가 확실하게 고점을 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조정의 시작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스타팅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바닥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다 그랬습니까? 조정 파동은 A파 하락, B파 반등, C파동 하락,
이렇게 이제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바로 일단 A파가 일단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때까지 A파가 뭐 늦게 일단 주가가 늦게 왔다. 이 지표보다 늦게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A파, B파는 그냥 우리가 바닥을 갖다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A파로 우리가 보시고 B파는 반등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바닥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일단 이 C파동이 일단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C파동이. C파동의 ING 상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ING 상태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C파동이 끝나면 바닥인데?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다가 머릿속에 둬야 되겠죠. 그럼 조만간 일단 이제 저 바닥이 이제 드러날 텐데 언제가 될까?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다가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파동이 일단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돌아갈 점에서 바로 매수를 갖다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C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조정 파동이라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바닥을 갖다 우리가 살 때 이런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고점을 찍고 나서 일단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첫 파동은 하락이고 두 번째 파동은 반등이 나오고 세 번째 재하락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저점을 갖다 형성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거기가 바로 살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때 매수하는 타임을 갖다 우리가 잘 이제 포착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C파동이 이제 조정이 완성이 되면은 매수할 자리고 더 이상 주가는 안 빠지는 것이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갖다 우리가 노리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파동, 한 번의 파동으로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가라는 것이 뭐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C파동을 거쳤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뚝 떨어졌다가 바로 일단 사슬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여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매수가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런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주식을 갖다 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그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또 호재도 있고 하면은 매수가 덤벼들면서 조정을 갖다가 제대로 시키지 않고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자리를 갖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한상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최초로 일단 제가 책을 쓰면서 일단 여러분들 시중에 내놨던 상태에 있고 그때 일단 상당히 여러분들 이런 분석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갖다 누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은 주가라는 것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주가라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인데 그게 이제 바닥 자리가 일단 우리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어떤 지표냐면 여러분들 확률 지표입니다. 확률 지표라는 게. 예를 들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몇 프로이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몇 프로인가. 또 우리나라 일단 선거에서 일단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몇 퍼센트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일단시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듯이 바로 일단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 자체가 확률 지표예요. 통계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알고 있으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일단 이동평선 가지고 어떤 뭐 예측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린저 밴드의 어떤 것이 밑바탕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통계학에 있어서 바로 일단 정규 분포도가 바로 일단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 통계 확률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신뢰도가 일단시 다른 지표보다는 좀 더 수학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다른 어떤 분석 지표보다는 역시 잘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하한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중심선도 내려가면서 일단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그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것이 볼린저 밴드죠. 그래서 확장이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확장이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하선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심선과 주가, 그다음에 중심선과 상한선, 중심선과 하한선, 중심선과 상한선 이 거리를 항상 같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따라 꺾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 주가 반대편에 있는 것이. 그때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일단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화살표가 나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일단 생성되도록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지표예요. 화살표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 이제 밴드 상한선이 이렇게 꺾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 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음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묻혀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내려가게 되죠. 상한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밴드가 벌어지죠. 그죠? 이럴 때 이 밴드 상한선이 아래로 꺾일 때가 바로 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최초로 일단 역시 이런 것을 자리를 잡아낸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가 바로 일단 확률상 95% 이상의 확률로서 반등할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점을 갖다 우리가 노리고 사면은 이런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위에 가서 뭐 이거 올라가다 B파, C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뒤의 문제고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수익다운 수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단기 바닥으로 인식하고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죠. 그죠? 바람직한 것이죠. 어제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 그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가 TV에 출연을 했어요. 11시에 하면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어느 자리가 매수 자리이고 코스피가 어느 자리가 매수 자리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코스피 자리는 2325포인트 자리가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2325포인트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325.03포인트에서 저점을 쳤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분봉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도 일단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파동과 일단 이러한 단파동의 어떤 저점을 갖다가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바닥 자리를 갖다 잡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따라서잖아요. 그죠? 이동평수 돌았을 때 막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 자리가 잘못된 것이고 주가 조정을 자리에서 사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동평선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문병대 교수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일단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된다. 50% 안 되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 감고 찍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실은 볼린저 밴드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이렇게 상한선이 꺾일 때 매수를 하면은 95.44%의 반등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지표를 갖다 읽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성공의 조건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바닥 매수에 있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바닥 시세는 있지 않습니까? 10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바닥 시세 100일. 천년 시세는 며칠입니까? 3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사고 또 천년 시세는 3일이니까 놀라 토끼처럼 도망가라.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말이 쉽지 그렇게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말이야 뭐 청산 뉴스죠 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산다면 시간 지체 비용이 일단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투자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5일이 가고 안 올라가면 짜증납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비용 자체를 지불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려고 내가 주시장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 이제 시간 지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스토캐 지표상 하위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토캐 지표상. 내가 스토캐 지표를 갖다가 60분봉을 이렇게 봤으면은 60분봉이 돌아가기 전에 50분봉이 돌아갈 것이고 먼저 돌아가겠죠. 50분 돌아가기 전에 40분이 먼저 돌아갈 것이고 40분 돌아가기 전에 30분이 먼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럼 나는 지표를 60분봉을 보고서 일단 이제 봤는데 요거 돌아가는 걸 갖다 예측을 갖다 할 때 우리는 앞선 이런 하의 지표를 갖다 돌아서는 쭉 이거 돌아서는 과정을 갖다 쭉 보고 나가면은 60분봉이 조만간 곧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행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후행적으로 일단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위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갖다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는 변동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공률을 갖다가 일단은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을 갖다 우리가 타이밍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 비용을 갖다 지불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고점 매수 손실과 그다음 시간 비용 지불보다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사가지고 주가는 변동하는 것이 튀겠죠. 그 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도할 자리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매도는 이제 매도대로 일단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바닥을 갖다가 일단 매수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 지체 비용도 있대. 이걸 줄이는데 일단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 들어오면 또 튀는 거니까. 그죠? 그 시간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또 지불할 용의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단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짜증나고 일단 이게 뭐 진짜 갈지 안 갈지 일단 감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덜렁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마치 머피의 법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줄 때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타이밍을 찾아가는 것이죠. 타이밍. 우리는 타이밍을 갖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있지 않습니까? 시간 비용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다. 우리 투자분들은 시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않고서 그냥 우리가 수익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보가 좀 나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면은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도 없이 바로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 이래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과욕이다. 욕심이죠. 그죠? 욕심. 탐욕이죠. 그죠? 나는 지불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과욕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시간 비용을 갖다 지불하지 않고 일단 바로 일단 사자마자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가 팔고 그럼 또 다른 종목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회전을 높이면서 일단 우리가 스노볼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왕이면 뭐 잘 사서 타이밍, 시간 지체 비용이 없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의 시간 지체는 땡벌이다. 땡벌. 땡벌은 뭡니까?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땡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수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기다림에 지친다. 시간 비용을 더 줄이려면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확성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갖다 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으로 일단은 뭔가 하겠습니까?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올해 좋아져.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럼 실적이 좋아졌으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전에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펀더멘탈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펀더멘탈 가지고서 일단 뭐 앞으로 수익 전망이 일단 좋을 것 같다. 그 지금 이제 사야 되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게 맞을까? 또 더 떨어져서 올라갈까? 이것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따질 때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우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펀더멘탈은 두리뭉실하게 일단씩 고점과 저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도를 기하려면은 바로 일단씩 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스토캐 지표에서 이제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택한 지표가 있을 겁니다. 선택한 지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60분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60분봉에서 스토캐 지표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 나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주가도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스토캐치비의 저점이 주가의 저점이고 스토캐치비의 저점이 주가의 저점이고 스토캐치비의 주가의 저점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그 스토캐치표가 일단 돌아서게 되면 주가도 돌아서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살려고 하는데 이 지표대로 돌아서고 나서 주식을 사면은 늦다는 얘기예요. 그죠? 타이밍이. 우리는 바닥에 사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늦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게 60분 이제 지표를 봤으면은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30분을 보고 그 다음에 40분도 보고 50분도 보고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돌아서는 걸 미리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 한 40분, 45분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60분 이제 돌아갈 시점이 이제 지금 요 한 시간에 돌아가 있구나. 그 미리 사는 거예요. 그죠? 미리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타임을 갖다가 일단씩 포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 선택한 지표는 후행하기 때문에 타임을 효과적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는 그 직전 하위 지표를 갖다가 상승 반전 시점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60분 상승 반전 시점을 노리려면은 바로 50분이나 40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 상승 전에 선취 매입이 가능한 겁니다. 60분을 보고 있으면 후행하는 거니까 늦게 사야 되니까 오르고 나서 사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단 그 앞선 지표 40분이나 50분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돌아가고 있으면 곧 60분도 이제 내려가고 있지만 돌아설 거구나. 미리 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선취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직전 하위 지표의 반전 다음에 해당하는 지표 다음 해당 지표의 반전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지체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확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놓고 그냥 길게 이어지는 이런 것은 타이밍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토캐치표를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 타임을 갖다 포착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종목입니다. 똑같은 종목인데 왼쪽 것은 여기 60분 봉이고 오른쪽 것은 30분 봉이에요. 근데 60분 봉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60분 이게 스토캐치표가 이렇게 돌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60분이 저점이면 무조건 사면 되겠네? 그 저점에 사는데 이거 저점으로 보고서 사면은 주가 오르고 나서 이렇게 사지게 되잖아요. 이게. 60분 주가가 후행하니까. 스토캐치표도 후행하니까. 그래서 일단 넣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 갖다가 실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분을 갖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60분 봉상으로 본다면은 그 매수 타이밍이 있다는 여러분들 여기가 28일 날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28일. 근데 30분 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25일 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이 끼었는 모양이죠. 25일 다음에 28일 되니까 개장으로. 25일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하루 전에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이렇게 사가지고 일단 이따가 일단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60분 봉을 보고서 이런 자리는 이제 바닥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30분을 갖다가 착 체크해보니까 바닥이 일단 미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사가지고 있으니까 하루만 딱 지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우리한테 많이 안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0분을 갖다 하면은 오르고 나서 사게 들어가니까 뭐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느니 뭐 올라서 못 사느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가 힘든데 30분을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때 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주가 오르기 전에 이때부터 주가 올라갔는데 30분은 여기서 일단 미리 사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지표를 갖다가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똑같은 기준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거 후행하는데 뭐 별 쓸모도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야말로 하치창에 내다 던져버리는 이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좀 현명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일단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매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샀으면은 파는 것을 잘 해야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타이틀 자체가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죠? 너무 일찍 팔면은 아깝고, 늦게 팔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갔는데 나는 여기서 일단 샀어요. 여기서 나는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못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떨어지면 요 고점 생각이 나서 못 팔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럼 딱 여기서 팔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신의 경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일단 소 뒷걸음치다가 이제 쥐를 밟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의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우연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팔 필요가 없어요. 뭐 수익만 나면 됩니다. 여기서 팔아도 돼요.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나서 확인하고 조금 떨어질 때 팔면 됩니다.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 생각이 나가지고 안 판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이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일단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팔걸. 그때 이익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손실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후회도 되고. 그런 상태죠.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입니다.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다. 뉴턴 같은 사람도 과학자 아닙니까? 과학자임에도 기가 여리다 보니까 던는 듯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일단 두세 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고서, 그래? 그럼 좀 더 사자. 샀더니 그 자리가 고점이 돼가지고 내일 꽂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신이 신뢰하는 지표대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매도하고 더 오르는 데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 이죠. 일단 이익이 나오면은 원금에다가 이익이 보태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태지가 다음에 따지시 또 더 많은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스노볼 이제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매도에서는 어디에서 하는가 이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도한 후에 좋은 타이밍과 더 좋은 주식을 갖다 사면 됩니다. A라는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쭉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가져가서 여기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홀딩하는 것이고, 나는 A라는 주식을 갖다가 이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갈짓자로 주가라는 것이. 스트레이트 쭉 가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팝니다. 팔아가지고 나는 B로 가가지고 B로 더 좋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B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이 나와서 사는데, 사가지고 일단 좀 약간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고, B를 잘 사가지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A는 있지 않습니까? 오르는 만큼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죠? 위험이 높아지고, B를 이제 교체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대신에 일단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머지 수익과 일단 위험을 하고 리스크하고 바꾸는 겁니다. 적은 위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 일단 안전한 겁니다.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갑자기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 8월 달도 그렇듯이 9월 달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더 좋은 주식을 갖다 살 우리가 위험들을 갖다 낮추어 가면서 일단은 수익을 갖다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수익을 갖다가 원금이 요만큼이면은 수익을 요만큼 붙이고 또 요만큼 붙여서 투자하고 또 요만큼 붙이고 요만큼 붙이고 요만큼 붙이고 자꾸 이렇게 붙여나가는 겁니다. 성률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낮은 주식 바닥에 사가지고 일단 사놓으면 성률이 높아져요. 높은 데서 자꾸 따라 사면은 성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성률이 낮으면 있지 않습니까? 서로볼 효과도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아주 리스키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죠? 리스키한 자산인데, 이런 리스키한 자산을 갖다가 다루는 것인데 마치 눈덩이를 갖다 굴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만큼 불려놨다 해도 어느 한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충격이 가해져 눈덩이는 쉽게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습니다. 계좌를 갖다 해서 뭔가 운이 좋아서 어떤 실력이 좋았던 어떤 수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막 불어났어요. 불어났는데 어느 순간 악재가 탁 날라들어가지고 수익이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리네. 원금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일단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은 리스크를 낮추면서 일단 수익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거, 성공 횟수를 넓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갖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에 유효한 일부 지표가 있는데, 이 스토캐 지표에서 역다이버전스가 출현할 때 매도라는 것이 비교적 신뢰도가 높아요. 역다이버전스. 역다이버전스는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일단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 스토캐 지표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히려 일단 이것이 올라갔다가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주가의 방향은 있지 않습니까? 스토캐 지표 방향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단 꺾이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역다이버전스라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매도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예요. 또 볼린저 밴드상 급등한 확장기에는 하한선이 상승 반전할 때 팔아주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한선이 따라 올라가고 중선이 올라가고 하한선이 내려가는 거죠. 밴드가 벌어지죠. 그죠? 그 주가 반대편에 있는 이거 지표가 일단 이렇게 꺾어 올리면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역시 매도하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비교적 고점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고 파는 거는 우리가 나무랄 데 없죠. 그죠?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매도에 오르면 아깝고 고점에 대밀리면 일단은 고점들의 수익이 적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죠? 그 이평선이라든지 추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 후행 지표에 일단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좀 더 고가에 잘 팔고 저가에 잘 사고 이게 중요하겠죠. 고점 매도에 실패한 후에 반등에 대한 희망과 재하락에 대한 실망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 희망 고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일단 고점을 찍고 나서 이만큼 이제 떨어지면 나는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나왔는데 안 팔았어요. 주가가 톡 떨어져서 보면은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 고점이 딱 생각납니다. 수익이 나던데 수익 폭이 줄어드니까 못 팔아야 거죠. 그러다 조금 반등하다 그러면 그렇지 올라가겠지 하다가 또 빌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보다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이제 빠져서 이제 손실을 봐서 못 파네요. 그래서 좀 내려오다가 또 올라오네요. 그죠? 이제 되려나? 하다가 또 일단 밀리는 거죠. 그죠? 입이 여기서부터 일단 이제 루비콘강을 갖다 걷는 겁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레테이강을 걷는 것이죠. 그죠? 저선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단계를 갖다 거쳐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팔 수 없는 자꾸 희망만 주고 자꾸 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팔 수 없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는 겁니다. 통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나는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일단 장기적으로 물려가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야말로 나중에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래 정지가 되는 기업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신의 영역을 탐하지 말고 절제하라. 더 좋은 주식을 갖다가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A를 갖다가 리스키하면 올라가면 이제 이만큼 올라갔는데 일단 안 팔고 있다가 꼬꾸라지면 일단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감내하고서 더 수익을 갖다가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더 하다가 못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주식이 떨어지고 나면 또 못 파는 겁니다. 더 좋은 주식 갖다가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스토캐치 역다이번스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스토캐치를 보면은 주가가 일단 여기서 일단 이제 올라가고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고점이 여기인데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스토캐치표를 보면은 이 고점 자체가 낮아져요. 그죠? 낮아지는 순간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내리 꽂아버리는 모습이죠. 그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역다이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갖다가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올라가는 추세 있죠. 그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승 추세니까 뭐 이제 조정 또 받고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매도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 좋은 타임. 스토캐치에서는 역다이번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 기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팔아줘야 될 때 팔아야 되는 거지. 팔아줘야 타임을 갖다 놓쳐버리면 그때는 못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이 역다이번스가 나타나면은 그냥 파는 것이 맞다. 이 좋은 타임 갖다 그죠? 고점 부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하한선이 상승 반전할 때 매도를 갖다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수축이 됐다 확장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 확장이 됐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는 순간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분봉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또 뭐 매수를 하든지 하겠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하한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면서 이 하한선이 아래에서 일단 위로 치켜들 때 매도하라고 그랬죠. 아까 주가 반대편에 있는 지표가. 왜냐하면은 밴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벌어져 있으니까 주가 반대편에 있는 것이 고무줄을 놓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이제 밴드 수축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올라갔다가 수축으로 들어가면 조정을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일단 파니까 최고점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그 매도의 효율성을 우리가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점에서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지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이 하한선이 나는 돌면은 이제 팔 것인데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하한선이 돌아가면 팔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주가 잘 올라가는데 왜 팔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못 파는 겁니다. 주식은 우리를 갖다 팔지 못하게 합니다. 사기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을 보유하는 건 쉬워요. 올라갈 때 그냥 마냥 보유하려고 하고 빠질 때도 그냥 마냥 손실 보고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 실수를 줄여라. 성공 확률을 높여라. 한성은 여러분들 저희 회원들 이제 모시고서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일단 매매를 갖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300 몇십 개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타를 갖다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단타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일단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빠질 때 사는 스타일이에요. 바닥권에 사는 스타일이고. 올라갈 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 줄여버리는 거죠. 올라가는 거 자꾸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적당히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일단 또 새로운 종목 갖다 또 일단 들어가서 바닥에 들어온 것을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률이 96%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 몇십 개가 96%라면은 틀린 종목이 몇 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를 일단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결과가. 지금도 일단 10월 달도 여러분들 불안하지만은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영역에서 매수를 갖다 해서 욕심 없이 매도하라. 바닥을 갖다가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바닥 사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욕심 없이 매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매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리고 품격이다. 그 나머지 일단 감나무에 있는 일단 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 그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 홍치가 하나 있는데 이걸 따먹으려고 여기다가 까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달라매가지고 손을 갖다 따려고 한다면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일. 그 단만 하나를 갖다가 일단 맛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까지 일단 따먹으려 한다면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상의 어떤 것이 우리 선조들의 어떤 것이 이러한 어떤 것이 까치발 탐하지 말라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의 중심, 인기주의에 집중하라.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바닥에 사지만은 본의 아니게 사놓고 한참 기간 또 기다려가지고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려면은 시장의 인기주의를 해야 돼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서 일단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심이 아닌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이 포트의 한 종목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일단 이렇게 종목들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손실을 끼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전체가 오늘 플러스 한 10% 수익이 나왔으면은 요거 하나로 인해서 좀 수익이 보이 좀 한 23% 될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쳤습니다. 이거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내일 더 좋은 주식을 해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중심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아닌 종목을 팔아가지고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끌려다니는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건 왜 끌려다닙니까? 물려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이 먹기 싫어도 일단 주인이 물 먹이라면 물을 먹어야 되고, 또 배가 부른데도 일단씩 더 먹으라고 일단씩 먹을 걸 갖다 먹어야 되고, 자율이 일단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비참한 겁니다. 내 의지대로 일단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의지가 아니고 주가의 의지대로 끌려다니는, 이건 정말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지는 바로 내 계획입니다. 그럼 물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이제 저점에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걸 큰 실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도 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은 나와야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에 있지 않습니까? 몇백 프로씩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갖다가 탐하지 말고 여러분들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에 있다는 시 현실을 갖다 직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의 조건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바닥에 있는 지표를 살 때 시간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사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의 어떤 것이 방법의 변화가 오기를 바라고 계좌가 많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는 일단 여러분들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 종을 갖다가 매매를 합니다. 단타를 갖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매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매도도 그런데 정확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문자를 갖다 보내가지고 일단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장중 리딩을 통해서 일단 하는 것이죠. 그죠? 철저하게 종목을 갖다 추적 관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10월 달까지 중반까지 와 있는데 한 해 동안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5종목밖에 안 돼요. 우리 회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일단 제가 팔지 않은 종목이 없고 사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영을 통해서 일단 확실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95%에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96%의 적존율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300 몇십 개를 추진했는데 96%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 종목당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7 내지 8% 수익입니다. 한 종목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1억을 갖다가 한 달에 20%를 벌면은 1억 2천이 됩니다. 1억 2천을 갖다가 이제 또 20%또 다음 달에 20%를 벌면은 1억 4,4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억 4,400 20%를 또 벌게 되면은 1억 7천 얼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억 7천을 갖다 다시 또 20%를 보면은 2억이 넘어갑니다. 내가 원금에서 일단 2억으로 넘어가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가면은 단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단 우리가 어떤 내가 정해진 룰에 의해 가지고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단기 투자 일단 50%, 중기 투자 50%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우리는 주도주하고 중심된 종목을 중심해서 일단 여러분들 매매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하루에 일단 세 번 정도 일단 시황을 제공합니다. 와우밴드를 통해서. 그 아침 8시 5분에 10시 25분, 12시 5분 부근에서 일단 시장 전망하고 대응 전략, 보유 종목에 대한 일단 해석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철저하게 문자로 일단 여러분들 관리를 합니다. 문자로. 그렇게 이제 해 나간다는 말이고 장중에 일단 핵심 라이브 방송도 하는데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 막판에 일단 두 번 합니다. 전문가가 일단 분석에 집중해야 되지 방송에 매달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노파 방송도 일단 청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문자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이제 종목명,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일단 매수 비중, 전체 비중입니다. 한 15%씩 삽니다. 한 수장은. 그 다음에 이제 15%씩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가격을 제시합니다. 매수 가격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수익인지, 아니면은 다시 데이 트레이딩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2박 3일, 3, 4일의 그런 수익인지, 아니면 좀 중기인지, 이걸 구분을 해서 일단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팔 때가 되면은 이 종목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팔 타임, 10,000원 이상에 들어오면 다 매도를 처리하는 겁니다. 분할 매달. 그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남겨놓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팔면 다 파는 성격이에요. 팔고 또 일단 새로운 종목을 또 탐색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뭐로 일단 하냐면은 나쁜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좋은 주식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게 투자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주도주를 팔아가지고 주도주로 바꾸는 작업이다. 비인기주를 팔아가지고 인기주로 바꾸는 작업이 투자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포트폴리오 중에 나쁜 주식이 있다를 빨리 팔아가지고 좋은 주식을 바꿔주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매수 타임이 좋아야 손절이 없는 겁니다. 매수 타임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는 것은 바닥을 잘 산다는 얘기죠. 타임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는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매수 타임을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서 산 사람하고 여기서 산 사람하고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리스키한 거예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갖고 있을수록. 여기서 산 사람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타임이 좋아야 수익이 나오는 거지. 매수 타임 같은 이런 꼭대기 사놓으면 안 됩니다. 신고가 돌파하는 쪽으로 사라? 그 잘못하다 걸리면 완전히 그냥 코가 깨가지고 영원히 못 팝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매도는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다. 까치밥까지 탐하지 말라.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적당하게 일단 여러분들 먹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끝까지 제가 일단 보는 스타일이라면 대부분 종목들이 물려가지고 막 고생길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 막 100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50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20개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투자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실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갖다 좀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보면 2개월에 일단 88만 원인데 60만 원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02-349-4615를 일단 이렇게 ARS입니다. 이대로 일단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3일을 갖다 더 드립니다.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도 장이 최근 들어 좀 어려워지는데 사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일단 그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매수 타임만 좋으면 장이 아무리 꼬꾸라지더라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매수 타임을 잘못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02-349-4615로 일단 여러분들 2개월에 60만 원 정도니까 이 돈은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상당히 성률이 높고 수익이 고수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연말 농사를 갖다가 잘 지어야 됩니다. 2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역전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내 계좌를 갖다가 한번 높은 성률로서 한번 역전 한번 시켜보시려면 함수한방으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